열 부분을 할 건데 교재 326페이지 온도 개념이 나온단 말이지. 열을 지금 가르쳐야 되는데 온도 개념이 나온다고. 보면은 그런 경험 없겠지만 더운 물이 있어. 더운 물. 그 다음에 찬물이 있어. 이거를 접촉시켜갖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둘이 온도가 바뀌거든. 얘가 더운 물 몇 도로 할까? 70도로 할까? 찬물은 한 30도로 할까? 이 둘을 접촉을 시켜서 같은 양을.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기본적인 삶의 경험치 때문에 대답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70이 좀 많잖아. 부자, 가난한 애 걸 더 뺏어갖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100%가 되고 얘는 제로가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경험치가 있어 삶에? 더운 게 찬 거에서 그 없는 에너지마저도 싹 다 뺏어가고 얘는 100, 얘는 0. 아니지. 자연은 기본적으로 이렇지가 않아. 그렇지? 인간 세계는 약간 그런 삘이 좀 나긴 하는데 자연은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 많은 놈이 부족한 애한테 나눠줘요. 그 시간이 흐르면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미지근한 물, 그치? 몇 도 정도로? 50. 그래, 한 50도 정도로. 같은 양이야. 요렇게 되더라 이거야.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보면 더운 물은 70에서 50으로 줄었지? 찬 물은 30에서 50으로 늘었지? 온도가 올라갔잖아.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졌잖아. 그럼 이렇게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무언가가 이동을 했다는 거지. 그걸 이제 에너지로 설명을 한 거고, 이렇게 더운 물에서 찬물로 넘어가는 에너지 이름을 열이라고 붙인 거야. 열이 뭔지 알겠어 이제? 열이라고 하는 건 더운 물질에서 찬 물질로 이동하는 에너지, 그걸 열이라고 한다고. 방향성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 이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는 거야. 거꾸로는 못 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게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자연적으로. 이거를 외부에서 에너지를 뭐 투입을 해갖고 강제로 저온의 거를 고온으로 뺄 수도 있긴 있어. 대신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지. 냉장고 같은 거. 가뜩이나 차가운데 찬물을 더 차갑게 만들 수도 있다고. 근데 에너지 투입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때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한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제 온도부터 시작한 거야. 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려고. 알겠지? 난 이미 내렸네. 다 배웠으니까 이제 끝. 다 배웠어. 열 알려주잖아. 단어 제목이 열이라고 돼 있으니까 열 알려줬잖아. 됐고요. 온도부터 이제 온도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잡아볼게. 온도라고 하는 거는 수치로 표현하는 거잖아. 뭐를 수치로 표현하냐?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표현하는 거. 너 혹시 책이 풀려 있니? 책을 하나 뽑아줘야겠네. 너 여기 시험 봄이었니? 이번에 시험. 이번에 시험 보는 거야? 넌 왜 풀려 있고 누나는 안 풀려 있고? 얘는 또 뒤가 풀려 있고. 뽑으면서 떠들면서 동시에 멀티플레이를 해보자. 근데 심지어 노트북에 배터리를 넣고 아니래요. 배터리가 꺼지면 안 돼요. 좀 살려주세요.
충전기는 왜 선이 하얀색과 흰색, 하얀색과 검은색일까? 뭔가 구분이 꼭 필요해. 뭔가 구분이 필요하지 않아? 요즘 충전기가 이렇게 듀얼로 나오더라고. 하나는 그러니까 초고속 충전 이런 게 되는 거야. 하나는 그냥 일반 충전이. 아이패드를 초고속 충전으로 하다가 날려먹을 뻔했었거든. 저 배터리가 무슨 뭐 화재나기 직전처럼 데펴지더라고. 진짜 무섭게. 과학책도 지금 너무 많아. 지금 15계정이랑 22계정이랑 딱 그 중간 과도기 단계인 거 알아? 중1은 22계정 시작했고 너는 아직 15계정이고 지금 헷갈려. 자, 온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가볍게 봐. 책에 나오면 이따가 볼게. 뜨겁고 차가운 정도.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건데 수치를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온도가 두 개가 나오거든. 첫 번째가 섭씨 온도라는 게 나오고 섭씨 온도. 두 번째가 절대 온도가 나오는데 이 섭씨 온도의 유래를 보고서 완전 좀 깼는데 저 C가 그 ABC의 C가 아닌데 알아? 섭씨 온도 할 때 C가 그 ABC의 C가 셀시우스가 만든 온도야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모모씨라고 하는 표현 들어봤지. 김씨, 이씨, 박씨. 쟤는 셀시인데 그 발음이 똑바로 안 되니까 섭씨 이렇게 된 거야. 그 이름이 그래서 섭씨 온도야.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섭씨 온도가 나오는 배경이 우리는 좀 이렇게 돌아서 오잖아. 과학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렇게 번역이 돼갖고 이 섭씨 온도 섭씨가 만들었다는 섭씨 온도야. 내가 만들어서 민씨 온도 됐겠지. 유나가 만들어서 강씨 온도 되는 거고. 좀 골 때리지 않냐? 이름 원래 뭐 이름은 직업대로 짓는 거니까. 네 눈도 뭐 너가 알아서 짓는 거는 아니겠지만 부모님이 알아서 짓는 거 아니겠지. 좀 과학을 해보면 이름 붙이는 거랑 분류하는 거는 좀 기준이 애매해. 멋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 정도. 자, 섭씨 온도 적을 때 이렇게 적지. 도시 이게 이제 단위가 될 거야. 절대 온도는 이렇게 적어. 근데 혹시 뭐라고 읽는지 알아? 이거? 아, 야, 발음이 안 좋군요. 노트 발음 잘 사. 켈빈. 빈 이렇게 되나? 케빈으로 들리지 왜? 케빈. 켈빈이에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해요? 도시라고. 도시. 여기서 C는 진짜 C고 저 섭씨는 모모씨 할 때 C고 골들이죠. 자, 섭씨 온도를 만들게 된 기준이 뭐냐? 물이야. 물. 이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드는데 물은 얼면 뭐가 되냐? 얼음. 물을 차갑게 하면 얼음이 되고 물을 뜨겁게 하면 수증기로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얼음이 될 때를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하고 수증기가 될 때는 끓는 점이라고 하지. 그치? 그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각각 0과 100으로 놓은 거야. 얘를 0, 얘를 100.
그 사이를 100등분해서 나눈 게 섭씨 온도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얼음이 될 때를 0으로 넣고 0으로 넣고 수증기가 될 때를 100으로 넣고 그 사이를 100등분한 거를 우리가 섭씨 온도라고 한다. 됐지? 그럼 절대 온도는 뭐냐?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 그 입자의 분자 운동이라고 하자. 입자의 운동성을 기반으로 정의한 온도야. 이게 결국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약에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봐서 잘 모르는 거지. 이걸 미세하게 아주 확대를 열심히 해갖고 보게 되면 온도가 높을수록 움직임이 활발해져.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진동을 하다가 온도가 높으면 세게 진동하다가 온도가 더 높으면 세게 진동하다가 온도가 더 높으면 못하겠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떨림이 점점 강해지다가 더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뛰쳐나가지. 뛰쳐나가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빨리 움직인다고. 그 운동성을 기반으로 만든 온도 범위가 절대 온도란 말이야. 근데 얘는 0켈빈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 0켈빈. 제로잖아, 제로. 이게 이제 절대 0이라고 해갖고 이 밑으로는 못 내려가. 섭씨 같은 경우는 음수 영역이 있지.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 음수 개념 있잖아. 근데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그런 음수 개념이 없이 절대적으로 정해진 0이 있더라 이거지. 이 절대적으로 정해진 0이 무슨 상태인데? 입자의 운동성이 완전히 멈춘 상태. 근데 이 상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 그 우주에서 제일 추운 데가 어딘 줄 알아? 우주야. 우주에서 제일 추운 데가 어디냐? 우주야. 우주. 그 가장 추운 우주마저도 온도가 2.7켈빈이라고. 최소한 아주 미세한 진동 정도로 한다고. 그것조차 멈추는 거는 우리가 유도할 수가 없다. 이거보다 낮은 상태는 우리가 유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0켈빈이 완전히 스탑된 상태고, 스탑보다 낮은 운동 상태는 없기 때문에 음수 영역이 없다는 게 이제 절대 온도의 가장 큰 특징이야. 알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얘네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거 숫자로 외워야 돼. 0켈빈이 우리가 익숙한 도씨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273도씨가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씨다. 기억할 수 있을까? 외워줘야 돼.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다. 좀 특이한 게 얘네는 눈금 간격이 일치해. 눈금 간격이 일치한다. 이걸 숫자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 말뜻이 뭐냐면, 아까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잖아? 한 칸만 올려볼게. 한 칸만. 0켈빈에서 한 칸 올렸어. 1켈빈이 됐어. 1켈빈은 몇 도씨냐 물어보면 마이너스 270, 1번 274, 2번 272, 3번 273. 4번 모르겠다. 정답 몇 번? 270. 너 여기서 1 못 떠야지. 여기다 1 못 떠면 이렇게 해서 못 떠는 거야. 여기다 1을 더하면 음수기 때문에 이게 좌표상 이거 아니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73이잖아. 그럼 여기서 한 칸 올린다는 게 여기도 똑같이 한 칸 올리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72지? 274가 아니고? 마이너스 272가 만약에 안 나온다 조용히 나한테 이제 상담 받으러 와. 고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근데 교육으로는 안 돼. 아직 이걸 모른다는 거는 교육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그게 아니야. 조용히 가. 백방백방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 2켈빈 해볼게. 2켈빈. 그럼 몇인지 계산되냐? 그렇지. 마이너스 271. 나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운동 간격이 일치한다는 게. 얘네 한 칸이 얘도 한 칸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왔다 갔다 할 때 절대를 섭씨로 넘어갈 때는 빼기 273 하면 되고, 섭씨를 절대로 넘어올 때는 그 더하기 273 하면 되는 거지. 알갔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연습. 이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연습. 마이너스 173 도실은 몇 켈빈? 항상 얘보다 얘가 커. 숫자가 커. 그럼 여기다가 더 해준다고. 뭐를? 273을 더한다고. 그럼 346. 400. 그래서 273 더하면 400이네. 446. 아니요? 왜? 100이었다죠. 마이너스 그러면 100이지? 네. 산소부장은 여기 있네요. 어머니 다시 태어날 것 같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돼. 또 해볼까? 27켈빈은 몇 도씨? 빼기 273 해야 되지? 여기서 27을 뺀 다음에 음수 붙이면 되죠? 46. 46이니까 246. 할 수 있어?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야 돼. 절대 온도. 근데 이게 우리 지구같이 온도가 낮은 영역이 있잖아.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계산을 하지만 너가 절대 온도를 진짜 본격적으로 쓰는 나이는 아마 고1이 될 거야. 고1 때 절대 온도를 본격적으로 쓰게 될 건데 그때는 실은 도시와 켈빈이 의미가 없어 거의. 왜냐? 빅뱅 때 이제 켈빈 개념이 나오거든. 고1 첫 단원이야. 1단원이 이제 빅뱅이고 빅뱅이 터지기 직전에 이제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스타트한단 말이지. 그 한 점일 때 온도가 몇이냐 그러면 1000조 켈빈이야. 1000조 켈빈. 그걸 굳이 도시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 1000조라고 하는 값에다가 1000조 켈빈 1000조라고 하는 값에다가 273을 뺀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요걸 빼는 게 의미가 있냐고. 없지. 1000조 켈빈 하면 그냥 그 느낌 비슷하게 보면 돼. 굳이 뭐 도시로 바꿀 필요도 없고. 알겠지? 그래서 우주 규모 다룰 때는 켈빈이나 도시나 크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금이야 뭐 연습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다. 알겠죠? 그래서 온도에 대한 개념 한번 살펴봤고 옆에다 체크를 합시다. 체크할 좀 체크 갖다 줄게. 온도까지. 엄청 많이 나왔어. 승주. 어? 어?
책이 안 보이냐? 어? 몇 쪽이야? 320. 아, 122. 122? 저기 방금 한 거 얘기 좀 해봅시다. 섭씨원도와 절대온도의 관계인데 아까 눈금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다가 체크하면서 보세요. 첫 번째 그 뜨겁고 차가운 정도,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걸 온도라고 하고, 섭씨랑 절대 있었잖아. 섭씨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 어느 온도 0, 끓는 온도 100. 그 다음에 100등분한 거야. 단위는 오? 이거 오타다. 단위는 섭씨라고 있는 게 도씨. 저 도씨라고 있는 거야. 도씨. 오타 났어요. 다음 절대 온도. 그 입자 운동 정도.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표현한 거고, 단위는 켈빈 쓰더라. 둘의 관계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까도 보여줬지만 여기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요거 눈금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동그라미로 묶어준 얘만 기억하면 돼.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다. 됐죠? 자, 밑에 2번 보면 아까 온도의 개념 얘기해줬잖아. 입자의 움직임 정도다. 온도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긴 한데 그거에 약간 이제 더 구체화된 개념인 거지. 뜨겁다는 게 도대체 뭐냐? 움직임이 활발한 거다.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래서 고체의 경우는, 고체는 알갱이가 직접 이동할 수 없잖아. 알갱이가 직접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진동이 심해지는 모습이 되는 거야. 그림 보면 이거 뭐라고 잔파동이라고 하니 이렇게 띠용띠용 이렇게 그러는 거. 요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이게 여기는 별로 안 그려놨는데 여기는 많이 그려놨지. 운동성이 활발하다는 뜻이야.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역시 요 지령의 개수로 표현해놨지. 띵띵띵 이렇게 하면 좀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야. 됐어요. 다음 여기 보충자로 보면은 뭐 온도와 우리 생활, 유치한 얘기들이 나오죠. 계절에 따라 입는 옷이랑 먹는 음식이 다르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을 짓는다. 어? 잠깐만, 여름에는 시원한 집을 짓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을 짓는다고? 우리가요? 둘다 바다였었는지. 둘 다. 가능한지. 둘 다 가능한지? 마루 같은 아, 여름에는 시원할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 여름에 집 한 번 짓고 또 겨울에 또 집 한 번 짓고 또 여름에 또 집 한 번 짓고 이걸 예. 그래. 다음 철새들의 이동, 계절 바뀌면은 살기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에 습지가 하나 있어. 세계에 유례 없는 첫 번째 사례로 등극된 습지.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철새들이 한꺼번에 확 날다 보면은 그 전봇대 전기줄 저렇게 돼 있잖아. 지금 밖에 보면 전기줄 되게 촘촘하게 돼 있지. 저런 데 걸려갖고 자빠지고 그런데 애들이, 철새들이 한꺼번에 뭐 한 마리씩 날면 피해 갔다고 쳐도 철새들이 우르르 가다 보면은 이 새끼들 저기 앞만 보고 갈 거 아니야. 저기 대상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 전봇대랑 전기줄에 이제 다친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철새들을 보호하겠다고 전봇대를 뽑아버린 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사례라는데 세계에서 철새들을 위해서 전봇대와 전선을 다 철거해준 게 우리나라밖에 없대. 그리고 이제 땅 속으로 그 송전선이 지나가게끔 철새를 위해서. 철새가 멍청한 거 아니야? 자연선택이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멍청한 놈 뒤져야지 뭘. 이렇게 그 말로 이렇게 장난이고. 그 새들 좀 불쌍한 게 우리는 미관상 투명한 게 이쁘잖아. 클리어를 좀 좋아한단 말이지. 아, 새들이. 그 유리를 못 보니까
그 건물 벽에 부딪혀갖고 죽고. 특히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도로 옆에 보면은 이렇게 차 시끄럽지 말라고 이렇게 벽을 세워놓는단 말이야. 차음 벽을 세워놓는데 그걸 유리로 만들어. 그럼 거기로 이제 팔강을 하고 꺄 하고 날아가다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대가리부터 밖으로 죽는 거야. 요즘에는 이제 점도 찍어놓고 독수리 같은 것도 걸어놓고 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인간도 너무 투명하면 못 보는 거 알아? 인간도 너무 투명하면 못 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비싼 데서 넣어주긴 했어 안에다가. 뭐야? 저 안에 뭐가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있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애들 멍청하게 너무 다리 막 깨지 말라고. 근데 인간은 저걸 좀 보니까 새가 문제지. 왜 냉장고, 에어컨, 아이스박스를 이용해서 온도를 조절한다. 이게 나. 이거 그림 변화. 고체는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는데 움직임이 여긴 둔하고 온도가 높으면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거. 아까 봤던 그림이야. 액체나 기체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나 안 보이네 그림. 잘렸네. 열평형 가기에 앞서서 우리 열의 이동 방법 먼저 봅시다. 열평형 하고 갈까? 열평형 하고 한번 치우고. 화씨가 이거 읽어줘. 이거 뭐라고 읽어? Fahrenheit. 네, 그래요. Fahrenheit. 아무튼 이 사람이 화씨 온도라는 게 우리나라는 잘 안 쓰고 미국은 이거 화씨 온도를 더 많이 쓰거든. 도 이렇게 도 표시하고 F 표시하는 거, 도 C 말고. 그 화씨 온도 같은 경우 기준을 뭐로 잡냐면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0도로 하고 가장 높은 온도를 12로 했대. 180. 이때 자연 상태에서 채집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는 바닷물이 얻은 온도였대. 물은 그냥 편하게 얼잖아. 0도면 얼는데 바닷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훨씬 더 낮아야 되거든. 그때를 이제 0으로 잡은 거야. 그리고 그 가장 높은 온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는 자신의 체온이었대. 그래서 자신의 체온을 12로 잡고 그 바닷물이 얼 때 온도를 0으로 잡고 그렇게 기준을 삼은 다음에 눈금이 총 96개가 그려지더래. 이렇게 그 0과 12 사이에 눈금을.
원래 12칸이었는데 그 사이를 8등분을 추가로 했대. 12칸 사이를 8등분을 추가로 더해갖고, 그러니까 12칸이라고 하면 너무 간격이 크잖아.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걸 더 세밀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지. 그래서 그 사이를 8등분을 했대. 그래서 원래 12등분이 돼 있던 거를 8등분으로 또 추가로 나누니까 총 96등분 6단계로 나뉜 거야. 그렇게 해갖고 지금 화씨의 온도가 만들어졌다. 자연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의 바닷물의 어느 점, 그 다음에 자기가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온도 높았던 게 이제 그러니까 무언가 액션을 굳이 취하지 않고 채집할 수 있는, 그냥 내가 불 지르는 거 말고 불 지르는 거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채집할 수 있는 너의 따뜻함 정도, 요거를 이제 12로 놓고 바닷물이 얼 때를 0으로 놓고. 용암 같은 것도 자연에서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거? 용암? 네. 아까 페렌하이트 그 친구가 이제 그 온도 만들려고 용암까지 가갖고 이걸 풀어서 그건 아니고 그 정도의 열정은 없었던 것 같아. 그 단계가 좀 다르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 10, 11 기준으로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얘네는 12로 나눴잖아 지금. 12. 잘 보면 12로 나누는 게 또 있다. 미국에서 아직도 그 12단계로 그 아예 숫자 11로 나누는 걸 있는데 11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일단 이 서양에서 오는 시계부터가 12잖아. 시간을 하루에 1부터 10까지도 딱 나누는 게 아니야. 아침에 해가 뜨고 이제 다음에 해가 뜰 때까지 10등분 들어가고 10시 이게 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12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어. 그 이유 있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숫자 셀 때는 그 하나 둘셋넷 다 여 이렇게 세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 손가락이 10이니까. 와 진짜 이렇게 이 마디로 나 소름 돋았어. 우와 와 진짜 그럴 법하다. 마디가 여기 3개니까 총 12. 와 소름. 진짜 거 아니야 이거?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됐다고.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말고 이렇게도 셀 수 있지. 이건 한 손만 있어도 되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화씨 온도 같은 경우는 12로 나눈 등급 간격이, 그러니까 아까 도시는 바닥이 물이 어는 점, 꼭대기는 물이 끓는 점 해가지고 100등분 한 거면 얘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자연에서 채집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바닷물이 어는 온도, 그다음에 사람이 체온, 요 둘 사이를 12등분을 해서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너무 간격이 커요. 더 나눠주세요 해가지고 8로 나왔대. 또 8은 왜 나온 거지? 8? 미안. 10표는 잠깐 끌어도 합시다.